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아들을 밀어내고 81세 동갑내기 친구한테 회사를 맡기는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2025년 바로 DB그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또 이 회사가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이상할 정도로 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 정말 흥미로운 기업 DB, 예전 동부그룹이죠. DB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네, DB라는 기업이 겉보기보다 훨씬 좀 복잡한 사연을 안고 있습니다. 1977년에 세워진 DB그룹의 IT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시작했죠. IT 서비스요? 네, 주요 사업은 이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SI라고 하죠. 그리고 운영 대행, ITO, 이런 IT 서비스고요. 또 화학이나 철강 제품 다루는 무역 사업도 하고 DB라는 브랜드 관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브랜드 관리까지요? 특히 그 DB 손해보험이나 DB 하이텍 같은 아주 탄탄한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눈에 띄는데요. 그런 그룹 내에서 핵심 위치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룹 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경영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상 밖의 전개였어요. 그렇습니다. 2025년 6월이었죠. 50세의 젊은 김남호 회장이 취임 5년 만에 갑자기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네, 갑자기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이었냐면 81세의 이수광 전 DB 손해보험 사장입니다. 이분이 창업주인 김준기 회장하고 동갑내기 친구이자 또 고려대 동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AI 혁명 같은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려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설명했지만요. 시장에서는 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창업주인 81세 김준기 회장하고 아들인 김남우 명예회장 간의 경영권 갈등설, 이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아, 부자 간의 갈등설이요? 네, 두 사람의 DB 지분율 차이가 김남우 명예회장이 16.83%, 김준기 창업회장이 15.91%, 그러니까 불과 0.2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정말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창업주의 영향력이 다시 강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또 장녀인 김주원 부회장, 지분이 9.87%인데 이분의 역할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이다 하지만 속내는 창업주 중심의 구도가 더 강화된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죠. 이런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이 있는데 회사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게 또 아이러니하다고 하던데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실적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5,874억 원, 순이익이 928억 원, 순이익률이 15.8%에 달했죠. 오, 수익률 15.8%면 상당히 높은데요? 네, 특히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23.4%인데 이건 뭐 주주들이 투자한 돈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효율적으로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23.4%요? 대단하네요. 최근에는 또 보험 개발원하고 565억 원 규모의 3년짜리 대형 IP 인프라 계약을 따내기도 했고요. 이게 작년 매출의 거의 10%에 해당합니다. 야, 실적은 정말 탄탄하네요. 그런데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2.66배면 동종업계 평균이 24배가 넘는데 이건 뭐 거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그렇죠.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PBR 0.67배도 그렇고요. 정말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이 회사의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하신 경영권 불안정성 외에도 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 무배당 정책, 이것도 크고요. 아, 배당이 없군요.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낮아요. 지분율이 1.23%밖에 안 되고 거래량 자체도 적고요. 이런 것들이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질적인 문제 하나가 또 있죠. 아, 그 지주사 전환 문제 말씀이시군요.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핵심 계열사인 DB 하이텍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요. DB가 보유한 DB 하이텍 지분 가치가 너무 커져서 DB 전체 자산의 50%를 넘게 됩니다. 아, 50% 기준이요? 네, 그러면 공정거래법상 자동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거든요.
현재는 한 42% 수준인데 DB 하이텍 주가로는 대략 54,919원. 이 가격이 그 경계선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사업부를 분할하거나 다른 계열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와서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었죠. 네, 그런 비판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면서요? 네, 좀 그렇습니다. 이걸 회피하자니 또 비판에 직면할 테고 그렇다고 지주사로 전환하자니 작년에 그 KCGI 지분 매입건도 있고 해서 현금은 줄고 부채는 늘어서요. 필요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진퇴낭난이죠. 참 어렵네요. 결국 정리해보면 DB는 우량 계열사를 등에 업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이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갈등 가능성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주사 전환 리스크라는 폭탄을 동시에 안고 있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핵심 위험은 바로 그 불안정한 지배 구조와 지주사 전환 리스크고요. 또 IT 서비스 자체의 성장 한계, 그룹 의존도, 그리고 무배당 정책 이런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요인도 있겠죠? 그럼요. 기회 요인은 역시 이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 그리고 높은 수익성, ROE 말씀드렸죠. 그룹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 안정적인 브랜드 로열티 수입, 그리고 최근의 대형 수주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탄탄한 실적과 극심한 저평가, 그리고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지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부자 갈등 이런 문제를 넘어서요. 과연 81세 전문 경영인 체제가 급변하는 IT 환경과 그룹의 미래 성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 그 점이 중요하겠네요. 네,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승계 플랜일지 아니면 복잡한 문제를 잠시 미뤄두는 시간 벌기 전략일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DB라는 기업 정말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